네, 원장님,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비염이 따로 있진 않아요. 네. 그리고 코막힘 증세도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데 이게 갑자기 춥거나 이런 경우에 콧물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네. 맑은 콧물. 그런 경우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도 비염으로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맞아요. 비염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만성 비염도 있고 알레르기성 비염도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증상은 우리가 보통 혈관 운동성 비염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비염들의 특징은 뭐냐면 결국 온도 조절 능력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공기를 우리 몸에 그 폐까지 전달하는 과정에서 조절이 잘 돼야 되는데 이 조절 장치가 문제가 된 건데 그게 바로 이제 코의 주 역할이거든요. 코의 이 기능이 떨어지면서 나도 모르게 맑은 콧물이 흘러내리고 근데 이 콧물이 흘러나오는 것 자체를 우리가 근데 문제로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콧물 자체가 외부로부터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밖으로 밀어내는 더 이상 내 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우리 몸의 방어 반응이기 때문에 무조건 콧물을 말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콧물이 나오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겠죠. 네, 오늘 다양한 코 질환에 대해서 우리 서혁진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저는 그 어릴 적에 알러지 비염, 대표적으로 이제 재채기를 많이 하는 알러지 비염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고생을 했었는데요. 그 아까 방송 중에 알러지 비염 환자들의 기본적인 식이요법에 대해서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 식이요법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분들은요, 먹는 거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음식 조절을 잘 하셔야 되는데, 특히나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거는 현미 채식입니다. 이 현미 채식을 하게 되면 피 자체가 쉽게 말해서 가장 맑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알레르기 인자들 자체를 상당히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분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또 육식을 좋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술을 즐기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육식을 하거나 술을 하게 되면 그만큼 내 몸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을 더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현미채식을 더욱더 강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다만 우리가 좀 알레르기에 대해서도 조금 개념의 변화가 필요한데 보통 알레르기성 비염을 진단을 받고 나면 병원에 가서 알레르기성 검사라는 거를 해요. 그래서 먼지라던가 햇빛이라던가 아니면 각종 진드기라던가 여러 가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항원에 대해서 환자분이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보는 검사를 하게 되는데 참 이 검사가 신기한 게요. 검사를 할 때마다 다 다르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알레르기라는 것 자체가요. 예전에는 무조건 면역 과민 반응이라고 했는데요. 실제로는 면역 과민 반응이라기보다는 면역 혼란 반응입니다. 그래서 증상 자체가 이번에는 이랬다가 저번에는 저렇다가 이런 식으로 이랬다 저랬다 마치 히스테리 증상처럼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분들이 대부분 이런 검사를 하고 오시는데 실제로 임상에서는 이 검사가 큰 의미를 갖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